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날이죠.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5월 마지막 날인데 의미있게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도 0.4%의 상승과 함께 98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수의 상승만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힘들었고 아쉬웠을 하루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양극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막판에 0.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8만원을 돌파하였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61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자, 반면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호텔신라는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몇 년 만에 10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5월달 들어서 이틀 동안 매수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봤을 때는 다가올 6월달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히 코스닥 쪽에서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매매 패턴을 보시면 5월달에는 4번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매수만큼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게 되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네요. 자, 그리고 하나투어, 이 종목은 지금 6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 5종목을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GS리테일, 만도, 호텔신라, 제일기획, 현대위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상승과 하락에 동시에 베팅을 했네요. 오늘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GS리테일, 호텔신라, 또 화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상승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계, 음식료,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이런 업종들이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료업, 이런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죠.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두산중공업, 이 종목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을 보면 국민연금이 2026년까지 비중을 14.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면 약 50조 원의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연 단위와 월 단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의 기금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64조 원의 매년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국내 비중 축소, 지금 약 20%에서 14.5%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기금,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5년 동안 국내 시장 주식 비중이 5% 이상의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기금 운영 규모를 봤을 때는 비중만 줄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평균 약 10조 원 정도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 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매년 늘어나는 기금, 이 기금의 크기를 봤을 때 오히려 매도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었는데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매년 국민연금의 기금이 약 64조 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대략 7%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해서 약 72조 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19조 원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라는 단일 종목 하나만으로 전체 수익 가운데 26%를 차지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있어서 국내 주식 비중 축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연기금의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야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 다소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한다던가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연기금이 큰 매도세를 보였던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큰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 초에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큰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좋은 종목이라면 단지 포트의 비중 변경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때는 그 매도 물량을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주체들은 있을 것이다.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 투자자 혹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걱정할 내용도 아니겠지만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기업의 펀더멘탈 항상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서 조금은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미국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살펴보시면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보여주면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하락을 보여줄 때도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먼저 주황색 그래프가 움직이면 시차를 두고 파란색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010년 이 당시를 보시면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은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별도로 금리 인상을 수차례 단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과연 코스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올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과거 이 구간하고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주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확한 시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국내 시장의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를 보면 2009년 2월 12일 이때부터 줄곧 2%를 유지했던 기준금리가 무려 1년 5개월 만에 7월 초점 이때 0.2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어서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 1.25%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한번 이 기간 안에서 지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과거 10년 전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했던 시점이 2010년 7월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초, 이 시점이죠. 그리고 2011년 6월 10일까지 국내 시장은 무려 5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을 찾아보면 이때쯤이에요. 자, 얼핏 보더라도 국내 시장이 미국과 달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국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내 시장의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코스피 지수에도 충격파가 더 크게 전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죠. 물론 이때하고 지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2010년대 초 이때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혹시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 여행, 카지노, 엔터, 화장품, 항공, 음식료, 그 외 많은 소비 관련 종목들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를 보시면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20년대, 작년이죠. 이때하고 지금 실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3배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전형적인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 작년엔 당연히 넘어섰고 2019년 이 당시의 주가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여행주들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작년보다는 2019년도에 19년도 당시의 주가 위치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코스피 차트, 이 코스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 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 코로나까지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동일합니다. 2019년도의 주가 위치가 이 정도였다면 코로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굵직한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지게 된다면 작년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직전 상태, 그 상태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97년도도 살펴보면 이런 형태가 나왔었고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빠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돈을 풀기도 하였고 경기 정상화와 함께 기저효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과거 대비 그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작년이 아니라 2019년도 차트하고 항상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19년도와 비교해서 조금은 괴리율이 많이 생겼다면 저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괴리율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를 보시더라도 2019년 당시가 이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또 하나투어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이 훌쩍 넘어서 2022년 하반기라든지 2023년 이때쯤이 돼야 정말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과거 2019년도 대비 아직까지 덜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한 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6월달부터는 조금 더 시장에 힘을 내어서 지난 1월달의 고점이었던 3266포인트,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